안녕하세요. 유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벌써 이직을 3번 넘어서 네 번째 회사를 갔고, 그리고 사실 뭐 회사를 이직을 4번 하기까지 수많은 회사에 면접을 받고 수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저의 노하우나 이런 방향성, 아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음, 일단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저는 IT 업계에 있으니까 IT 업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메인 회사들의 이력서를 다 써봤고, 사실 이력서는 다 붙어봤고, 그리고 면접도 가서 면접도 잘 받고, 지금 온 회사도 다 잘 왔는데, 물론 이제 회사 선택하는 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라고 하고, 여하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좋다고 해서 하는 IT에서 하는 회사들은 면접은 다 봐봤다. 자, 그런 거를 이제 기본 삼아서 제가 이제 말을 해드리면, 그럼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제가 성격이, 억양이, 단어가, 얼굴, 경력,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내가 그중에 뭐 뚜렷한 게 있냐? 얼굴이 인상이 엄청 좋다던가, 아니면 경력이 엄청 뚜렷하다던가, 아니면 제 말투라든지 억양이 뭐 엄청 그런 거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항상 똑같고 어떻게 보면 표준처럼 만들어서 이력서라고 면접을 볼 수 있냐? 출발은 뭐냐면, 저는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무조건 이력서를 잘 써야 된다. 왜? 왜냐면 면접은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력서예요. 이력서에서 질문이 시작되고, 이력서를 기반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내가 어떤 글로 어떤 방향으로 써낸 거에 따라서 면접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 자, 먼저 처음에 그 공고를 내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을 뽑을 때, 이직을 하는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뽑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을 뽑는 사람은 팀장이 보통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사람을 뽑으라고 내려주면, 그 밑에 이제 과장급 되는 한 10년 차 이상 분들이 이 사람의 지금 현재 필요한 스펙들을 적어요. 그리고 이 스펙들을 적은 걸 그대로 인사팀한테 보합니다. 그럼 인사팀은 그대로 공고를 해줘요. 즉, 인사팀이 쓰는 건 아니다. 그리고 팀장이 쓰는 것도 아니다. 즉, 그러면 서류를 낸 사람은 지금 저 같은 과장연차의 사람들이 서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력서를 쓸 때 누가 읽어요? 일단 1차로 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이대가 30대 중반 이상 아니면 40대 초의 사람이 이력서를 읽으니까 그 나이대에 맞는 억양과 그 나이대가 보는 글을 써야 된다고. 그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이거를 알고 적냐 안 알고 적냐는 엄청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로, 우리가 뭐 지원 동기를 쓰세요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딱 끊어서 그냥 주제만 적어요. 그냥 주제만 적는다는 느낌으로 적어야 돼. 그러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나아요. 오히려 그게 나. 막 이렇게 문단도 안 끝이고 구구절절 쓰게 하면은 저는 그런 거 사실 읽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글이 어떻게 적었냐에 따라서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내용을 감추려고 잘 적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기 때문에, 사실 이력서는 처음에 문서로 보는 거잖아요. 문서에서 일단 느낌이 없으면 사실 저는 그냥 일단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력서에서 일단 다 걸러냅니다. 자, 그래서 서류를 딱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보통 30개에서 100개 정도가 이제 들어오면 그 사람 중에 이제 걸러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걸러내? 어떻게 다 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임팩트 있게 담백하게 우리가 적어야 되는 세 줄 정도로. 세 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300에서 350자 정도를 적으면 딱 끝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자, 이력서를 쓸 때는
350자 이내로 짧게 적어서 저의 내용을 임팩트 있게 적어야 됩니다. 이게 한 줄이에요. 이 정도가 한 줄이라고. 이게 세 줄만 들어가게 적어야 된다고. 그럼 350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적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차로 내 공고를 냈으니까 제가 먼저 봐서 최대한 필터링을 합니다. 최대한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장님한테 드리겠죠. 그럼 팀장님은 웬만하면 밑에 사람이 올린 거에서 정말 결격 사유가 없지 않는 한 자르진 않아요. 왜냐면 검토를 해준 거니까. 근데 여기 여하튼 팀장님이 해서 2차로 보통 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면접은 누가 봐요? 아까 내가 공고를 냈고 내가 서류를 필터링을 했지만 실제 제가 면접을 보진 않아요. 물론 저연차나 신입사원이나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보는 게보다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런 기초적인 거나 열정을 보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이 연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뛸 자리도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이직할 때 이 외외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외외를. 뭐 여러분도 이직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내가 지원한 분의 팀장, 실장, 그리고 인사에 관련된 사람이 오신단 말이에요. 자, 팀장은 제 이력서 봤겠죠, 그죠? 근데 이 실장님이랑 이 인사님이 여러분 이력서 봤을까요? 안 봤어요. 왜냐면 이 실장님 밑에 팀원들이 팀이 한 3, 4개, 4, 5개가 있고 그 팀마다 수많은 사람이 있고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만 알고 들어오는 거지 그때 와서 이력서를 보통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력서를 그렇게 적어야 되는 이유는 이분들도 그때 와서 읽는데 구구절절하게 쓰면 못 읽어. 그리고 답답해. 그리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하려고 하면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글이 길어지면 딴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근데 글이 짧으면 이 글이 짧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은 거에서만 질문을 바로 튀어나오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을 짧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면접 봤을 때 의자님은 이 글이 일부러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짧게 접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 회사 이직할 때도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저의 경력은 경력기술서에 다 써있고 제가 실제 프로젝트 수행한 거는 포트폴리오에 다 들어가 있고 결론은 제가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적으면 될 것 같았고 제가 면접 기회가 준다면 저는 소상히 제가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기 쉽게 적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자 2차 면접은 그리고 누가 봐요? 아까 그 실장님이랑 그 다음에 실제 제가 본 거는 보통 사장이 들어오거나 사장급이 회사가 너무 크면 어떻게 보면 임원장 그 하나의 부서장이 보통 들어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인사팀장이 보통 들어오거든요. 이분들은 실장님을 한번 봤죠. 근데 사실 기억 못할걸요. 1차 면접 보고 한참 뒤에 봐서 여하튼 그분이 보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똑같아. 그때 와서 보는 거예요. 그때 와서 보는데 글이 길면 읽기 싫고 글이 길면 딴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글은 짧게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나올 수 없게만 글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면접은 내가 이력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판이 깔아지는 거고 그 판에서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할 수 있게 질문을 유도하게끔 글을 쓰는 게 잘 쓰는 거예요. 그게 잘 쓰는 이력서고 그게 잘 보는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350자 내로 즉 숨 내뱉는 게 3번 정도의 글로 간단하게 써야 되고 자 예를 들면 내 직무와 관련된 걸 써보세요 라고 이제 보통 질문에 있단 말이야. 당신이 여기에 지원한 직무하고 적성에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최근에 어떤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프로젝트고 어떤 동료와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고 저는 현재 뭐 운영을 맡고 있고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 줄로 끝났죠. 그럼 여기서 그 사람들은 이거 읽자마자 뭐 궁금하냐면 이 프로젝트 얼마짜리였어요? 이 프로젝트 몇 명이서 했어요? 이 프로젝트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이 질문을 이력서에 쓰면 손해라고. 이 질문은 그때 면접에 가서 얘기해도 되고 이 사람의 질문으로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이 질문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딱딱딱 대답을 잘해주면 벌써 이 사람한테 신뢰가 확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력서를 일단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이력서를 구구절절하게 쓸 필요가 없고 면접을 위해서라도 이 담백하게 딱 주제만 잡아서 글을 쓰면 된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 대답을 할 때는 보통 이거는 그럼 어때요? 이거는 저째요라고 만약에 질문을 많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아는 게 나왔든 모르는 게 나왔든 어떤 거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안 해봤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제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제가 해보니까 거의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면접 볼 때 지문에 나오면 그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와 까와의 글 차이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 뉘앙스 차이가 똑같은 말이지만 엄청나게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전문가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되게 이 사람 약간 공갈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가장 포인트를 찍는다면 이 포인트를 찍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면접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30대 후반에서 임원까지 가면 50대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요즘 뭐 이렇게 개발자 같은 경우 기대다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 URL을 보내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보내면 그냥 열어볼 수도 있고 시간이 있으면 열어보긴 하겠지만 잘 보지 않아. 그냥 PPT로 쓰라는 얘기는, PPT로 작성을 하라는 얘기는 PPT 한 장이나 한 세 장 내에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돼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PT로 작성하라는 뜻은 파워포인트를 써서 작성하라기보다는 PDF로 써도 되고 뭘 해도 되지만 3장, 4장 내에 딱딱 깔끔하게 내용만 딱 주제만 적어서 나라는 사람이 딱 표현될 수 있게 작성을 해서 PPT로 작성해서 문서로 출력할 수 있게 줘야 훨씬 더 잘 먹힌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실제 면접 봤을 때랑 이력서 썼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실제 예시를 보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